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중국 증시를 또 같이 봐주실 찐 중국통 전문가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디지털 리서치팀에서 중국 증시를 같이 봐주실 이인구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협업을 많이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실제 현장 오피스에서 같이 많은 영상을 찍게 될 것 같은데, 저로서도 굉장히 영광이고, 저희 스마트머니 구독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시자마자 중국의 양회가 바로 개최가 되면서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일보가 터졌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특집 방송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전일 양회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리창 총리의 업무 보고가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이제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좀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고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도 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올해 주요 경제 및 정책 목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크게 경제 성장률 목표만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미 뭐 예상을 워낙 많이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업률도 작년이랑 좀 비슷한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어쨌든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진 상황에서 CPI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권이었는데, 그래도 올해 목표치 자체도 1%를 제시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수요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나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목표치는 이렇게 3%로 잡았고요. 뭐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사실 이 경제 성장률 목표 자체는 거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5%라는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작년에 5.2%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달성률이긴 했는데 5.2%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전년도의 기저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 이제는 이제 그런 기저 없이 5.2%를 뛰어넘어서 5%를 달성을 하는데, 그 안에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도 좀 많이 확실히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전 자체적인 성장률을 조금 강도 높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좀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다. 네, 예상보다는 뭐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예전보다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뭐 경제 성장률 목표는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좀 시장의 관심도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도 이제 국채 발행을 시작을 했고 계속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그 기조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또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얘기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재정 적자율도 뭐 작년 수준 3%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소폭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보다 보니 그래도 국채 발행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 로드맵을 조금 장기적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게 이 내용 중에서는 조금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나.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 중에서도 우선 향후 몇 년간 장기 국채 발행을 조금 더 이어가겠다. 올해 1조 이한 선 발행을 하고 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좀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확정적으로 연도를 얘기한 건 아니죠. 네. 근데 향후 몇 년간 지속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좀 적극적인 기조는 나름 얘기를 좀 어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보다는 뭐 온건한 통화 정책을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에 좀 단어가 유연하게라고 얘기하고 쓱 지나갔거든요. 그러게요. 그 그래서- 전년도에는 강력한이라고 네, 표현했었는데. 강력한. 근데 전년도에는 워낙 상황이 더 안 좋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막 풀린 이후에 직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 올해는 좀 상황 봐서 또는 그리고 2월에 1, 2월에 미리 좀 통화 정책을 먼저 선행을 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양의 기조에서는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존의 안정적인 구간에서 유지하겠다 뭐 얘기하고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2024년의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목표치는 거의 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 엄청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냥 네네. 부합하는 정도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이들이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올해 중점 추진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구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수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올해의 목표였죠. 그럼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될지, 어떤 업무가 가장 중요한지, 이것들은 이제 그 업무 보고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매번 똑같은 매해마다 나오는 그 업무 보고의 똑같은 포맷이에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지 나열되어 있는데 올해는 10개 항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한 8개, 9개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타이틀을 뽑는데 아마 올해는 또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10개 항목을 뽑은 것 같아요.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추진. 그래서 고품질 생산력 강화. 말이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니 좀 찾아보면 산업 체인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강한 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나 차이나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크고요. 그 다음은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그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신에너지 자동차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소, 요게 좀 관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소재나 혁신의학, 항공 등 이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큰 흐름으로 추진했던 게 중국의 디지털 경제 산업 그렇습니다. 육성인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된 게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 요게 중국 정부에서 보면 예전에도 인터넷 플러스 디지털 경제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용어를 바탕으로 한 관련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인공지능 플러스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내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책들이 어떤 산업과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고 이런 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 시행. 이건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고품질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시진핑 사상을 잘 배운 똑똑한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그런 인재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급 과학기술 산업에 투입이 되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을 만들어 나간다. 이제 이걸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항공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또 작년과 비교 새롭게 그렇습니다.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수 확대, 그리고 경제의 선순환 촉진. 여기는 이제 큰 꼭지가 내수라 하면 소비와 투자잖아요. 네, 소비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소비 촉진의 해라고 타이틀을 짓고 올해 무슨 소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구환신도 포함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순위로는 세 번째 중요하게 목록에 그렇네요. 올라와 있는데 네. 내용은 이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중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뭘 더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개혁 심화 이렇게 말은 했는데 결국에는 내생적 발전 동력 강화. 이거는 중국이 자체적이고 내수 시장을 통해서 성장하겠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유기업이나 민간 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통합 시장을 건설을 가속하겠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한 거고, 다섯 번째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과 상생을 촉진하겠다. 요 내용인데, 요건 이제 매해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순위가 어느 정도 이제 한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7번, 8번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4번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번째죠.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외자 유치 강도를 높인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상해에 계속 생활할 때도 보면 최근에 이제 중국 자본 이탈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주요 이제 무슨 바이오테크 인더스트리 산업원, 또 반도체 산업원 이런데 해외 기업들 유치하는 각종 세제 혜택 공제를 주고, 그래서 많은 우수한 인력들과 자본이 중국으로 오도록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키울 거고 부족한 돈은 외국에서 좀 빌리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딱 정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되는 것 같고요. 그 네. 이후에 또 6번부터 그러니까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주 짧게 터치만 하겠는데 6번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좀 예방하자는 얘기고 7번은 농민도 좀 도와달라. 항상 이 내용도 그렇죠. 늘 있는 들어 얘기입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8번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9번 같은 경우에는 녹색 및 저탄소 발전. 이게 이제 약간은 좀 밑으로 내려온 느낌이 그쵸, 있죠. 네. 물론 이제 신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하지만 신에너지는 좀 새로운 업그레이드 제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오염을 낮춘다든지 공해를 예방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순위 좀 밀린 느낌이고 10번도 보면 인민생활 보장은 맨 마지막. 인민생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 시진핑 정부에서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중점적으로 보는 거 10가지를 나열한 건데 이거를 또 과거랑 비교하면 더 재밌어요. 사실은 10년 전, 5년 전 그리고 올해 거 이렇게 비교하면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슬라이드에 준비를 했죠. 이게 슬라이드 공간이 부족해서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색깔별로 비슷한 걸 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요했던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게 내수 회복. 왜냐하면 2020년에 봉쇄가 극심해서 경기가 나락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촉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한 그 주제였고 그 다음이 중국식 현대화 시스템 건설 이런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새로운 타이틀이었어요. 그 전에 없었던 거. 근데 이제 작년에 2순위였지만 지금 1순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수석이 강조하는 첨단 과학기술, 제조업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가장 위에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내수 부분은 한 단계 아래로 내렸다. 파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옅은 노란색 부분이 이제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찌됐든 지금은 그 과학 강조, 과학 부분의 발전과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딱 한눈에 보이네요. 작년과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올해 들어서 더 중점적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가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강조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이거를 정리하면 좀 아쉬운 측면은 결국 인민생활, 뭐 민생보장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내수 확대 이런 것들이 정말 1순위가 아니라 약간 그 순위가 과학기술 발전에 좀 밀린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경기나 매크로를 그쵸.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초 펀더멘탈을 이렇게 높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잘 영향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자체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양 자체는 조금은 그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과학기술을 계속 부르짖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그런 쪽에서도 투자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중국 양회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이제 업무 보고를 좀 정리해 보자면 사실 부동산이나 민생 회복의 의지는 예전보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이제 망하지는 않게 할 건데 적극적으로 부양해서 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살리고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는 조금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그냥 같고요. 하방만 방어하고 그냥 뭐 수요 공급의 뭐 조절 정도 지금 바뀐 환경에 좀 적응해라. 약간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 보장성 주택 강화 거의 매년 나왔던 그냥 그런 기조 정도만 유지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민생 회복, 민생에 대한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이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긴 하다. 하지만 결국에 강조된 것들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 AI, 테크 여기에 이제 인재 개발을 결국 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과학기술 쪽으로 이제 계속 써갈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이 과학기술 관련된 IT 테크 관련된 업종들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2월부터 중국 증시가 그래 좀 밑에서 네, 많이 반등을 했죠. 네, 네.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수급적인 리스크나 여러 가지 좀 바닥 구간은 지나가는 국면이고 증시 부양에 대한 좀 의지는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저가 매수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엿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네,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어서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지금 이게 완전한 바닥이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매크로 흐름들 그리고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올해 중국 증시가 또 새로운 투자 기회나 모멘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좋은 투자 정보를 실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맨날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든든한 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둘이 같이 딱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균형감이 의지도 있네요. 되고, 네. 네. 그래서 종종 이런 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특집으로 자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보이는 차이나에서 그리고 다른 특집에서 열심히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